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수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회식 메뉴 맘대로 골라보라고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 그대로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자동 안정장치가 도입됩니다. 경제 여건, 기금 고갈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집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은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까지 4%의 개혁 완수가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개혁에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 안정장치가 도입되면 기금이 고갈될수록 연금액이 삭감된다며 청년 세대의 연금액 삭감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오릅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한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빨리 오르는 겁니다.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50대는 연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20대는 16년, 50대는 4년에 걸쳐 보험료율 13%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내년 50세인 직장인 A씨와 20세인 직장인 B씨가 똑같이 월 400만 원을 받는다면 A씨는 4만 원씩 더 내지만 B씨는 만 원씩만 더 내면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명목소득 대체율을 42%포인트 수준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2028년까지 40%로 순차 인하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는 59세입니다. 정부가 이 나이를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진 점을 고려한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였지만 젊은 가입자일수록 수급 시기가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64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상당수는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합니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소득 공백을 메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정년을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연장해야 한다. 지금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건
연금을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우려를 없애겠다며 정부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차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더라도 그 기금 청년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건 똑같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확히 두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연금이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확실한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약속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연금 수급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라는 찬성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만 고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뒤에 1년치 줄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확실한 지급 보장이죠. 조항만 하나 넣어놓는다고 지급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세금으로 연금을 메우게 돼 미래 세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야 세금으로 내 그런 우려가 있다. 잘못하면 이거는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해 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겁니다.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24개 나라가 운영 중인 제도이지만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란 비판도 있습니다. 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도 9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자들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걸까요? 내는 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포인트,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될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20세에 신규 가입해 40년 동안 붙는다는 가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는 27만 8,100원을 내는데 근로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14만 원 정도를 냅니다. 13%로 오르면 연금 납부액이 순차적으로 올라 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매월 6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대체율 40%에서는 월 124만 원을 받지만 43%로 인상되면 1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9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될 예정이지만 이번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전망입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젊은 청년 의원들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협잡이란 험한 말도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금 개혁안에 서명합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좀 더 받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은 지금보다 12만 원 더 내고 연금 수령 첫 해에 9만 원을 더 받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선 여야에서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미래 세대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김재섭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냐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미래 세대를 위한 합의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도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만 내고 즉시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며 그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야 잠룡들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췄을 뿐 청년층의 부담을 더 많이 떠넘기는 구조란 겁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실컷 내고 자기들이 나이가 들면 못 받는 거는 똑같거든요. 한마디로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돈을 또 그러면 그게 빚인데 누가 갚습니까? 미래 세대가 다 갚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세대에 상관없이 8년간 0.5%포인트씩 오르게 한 개혁안은 청년층의 손해란 겁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50, 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수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연금 개혁으로 뭐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과락 면하는 정도 뭐 한 60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서 청년 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라며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야당을 비판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겁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더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세대에 상관없이 8년간 0.5%포인트씩 오르게 했으면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 올리는 것이 청년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정도의 국고 투입과 연금 특위의 3040 의원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른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한계 소장파 언더73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와 구조개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특위를 통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